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이제 APC 정상회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11월 15일 미중 정상회담이 일단 좀,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죠. 그래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릅니다. 사실상 우리가 좀 예상 못한 뭐 그런 안건이라던가 흐름이 좀 이어질 수도 있고 한데,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엮이면서 좀 부각됐던 그런 종목들 그리고 그런 재료들에 대해서 뭐 일단 가볍게 좀 정리를 해두면은 혹시나 정상회담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매매에 응용을 할 수도 있겠죠. 자, 그래서 뭐 예상 못한 안건 같은 게 또 나오면은 그건 어쩔 수 없기는 한데, 그거는 뭐 일단은 모르는 건 제끼고, 최소한 시장에서 미국이랑 중국 국가 양국 간 사이에서 엮였던 그런 테마들 정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일단 APC 정상회의, 미중 정상회담, 뭐 정상회의에서 뭐 다른 안건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야기들, 얘기는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세계 증시에서는 미중 정상회담을 조금은 더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래도 세계 1위 패권 다툼을 하는 그런 국가들 간에 거기다가 뭐 계속 서로 규제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. 대신에 이제 지금 조금 조급한 거는 시진핑은 3연임을 한 상태이고 이제 바이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통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이 이제 또 대선이잖아요. 우리나라는 총선이고 미국은 대선이고 그래서 그 대선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이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중동 지역 전쟁 이런 것도 그리고서 계속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지원 어필하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뭐 정치를 사실 살면서 빼둘 순 없죠. 내년 대선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뭔가 업적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액션을 취하는 부분이고 뭐 사우디 같은 경우도 빈살만 뭐 찾아가고 뭐 그랬었죠. 대신에 이제 빈살만이 바로 뭐 뒤통수를 때리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긴 있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급한 건 좀 바이든 측이긴 합니다. 바이든 측이고 중국은 이제 그런 거를 과연 자신들이 좀 유리한 포지션을 어떤 식으로 협상에 이용할지 그게 이제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그래서 일단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건 뭐 당연히 대만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랑 중국 계속 중국에서 뭐 시진핑은 내세운 말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라. 뭐 하나의 중국. 요거는 이제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 좀 슬로건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계속 어필을 하고는 있죠. 그래가지고 그 대만 관련해서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요게 이제 좀 가장 메인인 것 같고 요 대화가 이제 좀 틀어진다 싶으면은 나머지 대화도 사실 좋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물론 이게 그냥 공식적인 자리니까 바이든이 아무래도 조금 우리는 뭐 대만에 대해서 이전에도 그런 액션을 취하기는 했거든요. 대만에 대해서 우리는 뭐 건들 생각 없다, 뭐 할 생각 없다. 하지만 대신에 막 무기 지원이라던가 무기 뭐 판매 이런 내용들 계속 오고 하니까 중국에서 그걸 통해서 압박을 했었죠. 아니 자꾸 왜 대만한테 뭐 무기 거래하려고 하고 막 그러냐 이런 식이었는데 일단은 뭐 북한 관련 이슈 안건이 나올 수도 있지만 북한은 사실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. 북한은 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대만 관련해서 이게 시진핑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좀 좋게 나오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쪽에서 대화가 수가 틀린다. 그러면 당연히 대화 수 틀린다 싶으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미중 갈등주 지속 부각이 될 수 있겠죠. 거기다가 이제 뭐 다음 달 초에 흑연 이런 것들 뭐 수출 또 통제 규제 내용도 있고 이전에 뭐 반도체 수출 통제 이런 것도 있어. 아니 반도체 규제 그리고서 중국에서는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 통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미중 갈등 이 정상회담 앞두고서 중국에서 이제 미국산 대두 뭐 콩 구입 뭐 뉴스가 있긴 있었는데 일단은 대화가 좀 안 좋게 마무리가 된다. 그러면은 일단은 미중 갈등 관련해서 히토류부터 해서 뭐 관련주들 그래서 히토류로 엮이는 애들은 뭐 워낙 많기는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유니온 시리즈가 최근에는 조금은 더 강했던 것 같기는 해요. 유니온 그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이 뭐 20%, 15% 그다음에 이제 동국 RNS도 같이 움직이는 건 있고 페라이트 관련해서 삼화전자, 삼화전기 얘네는 히토류도 엮이긴 하는데 일단은 요 안에서 보통 대장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. 보통 유니온이랑 삼화, 동국
요에서 여기서 보통 대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. 히토류 같은 경우에.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히토류는 수출 통제 얘기는 있었고, 그 뒤에 이제 12월 초 요때 이제 흑연 수출 규제 통제가 있긴 있거든요. 그래서 흑연 관련해서는 상보랑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좀 있죠. 그래가지고 이렇게 히토류랑 흑연 관련 주들 대화가 좀 안 좋게 마무리된다 싶으면은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. 자, 그러면은 이제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좀 대화가 좋게 마무리가 됐을 때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? 기본적으로 서로 규제하고 제재하던 거에 대해서 좀 풀 수 있겠죠. 그래서 뭐 히토리 수출 통제 같은 거는 그건 수출 통제를 규제 푼다고 해서 어디 테마가 좀 반사이익을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말고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테마, 수출 규제하다가 통제하다가 좀 풀어주네 싶은 거는 이제 반도체가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사실 이게 반도체는 좀 깊게 생각했을 때는 미국이 결국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를 규제한 게 패권 다툼 때문에 규제를 한 거거든요. 이거 계속 풀어주면은 쟤들 기술력 올려가지고 쭉쭉 쫓아오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규제, 그 다음에 뭐 원료 같은 것도 이제 막은 거기 때문에 쉽게 풀어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도 뭐 중국에 대해서 뭐 반도체 뭐 좀 판매라던가 이런 것들 통제를 조금 완화는 시킬 수도 있지 않나. 그래서 반도체는 규제 통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완화 이야기가 나오는지, 그리고 그런 게 좀 완화가 되고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전 하이닉스 중국 뭐 이번 거까지는 문제 없기는 한데 그래도 그게 좀 더 잘 팔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, 반도체 키워드에 대해서.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일단 뭐 최근에 움직였던 그 애들 그냥 그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특별하게 좀 중국 관련해서 뭐 반도체 엮이는 것보다는 일단은 수출 통제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면은 삼전이랑 하이닉스, 거기서부터 이제 낙수 효과 개념으로 갖다가 이제 중소형주들, 뭐 반도체 중소형주들 이런 것들 좀 들썩일 수 있기 때문에, 그리고서 중국 뭐 미국 엔비디아라던가 AMD 이런 것들 주가를 좀 같이 엮어보면 좋겠죠. 그래서 반도체를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, 요거는 이제 중국 반도체 관련 좀 종목들인데 이게 얘네는 좀 지들 편한 것에다 엮거든요. 피델릭스랑 서플러스 글로벌은. 그래가지고 중국 내부에서 만약에 이거는 좀 둘 다 엮일 수는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. 그래서 중국에다 뭐 반도체 풀어준다 싶으면은 그런 걸로 중국 관련 주들 부각이 될 수도 있고, 반대로 혹시나 중국 반도체 뭐 수출 좀 대화가 안 풀려가지고 계속 규제하겠다, 통제하겠다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중국에서도 그래 들어와서 수입 안 할게, 대신에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키운다 이런 식의 정책으로도 또 뒤에 이어질 수도 있겠죠. 그래가지고 피델릭스랑 서플러스 글로벌 이런 거는 좀 보통 조금 더 메인으로 엮이는 거는 중국 내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뭐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좀 중국향이에요, 얘네들은.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펜타닐 관련해가지고, 펜타닐이 뭐가 됐든 일단은 마약성 진통제죠.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일단 좀 부각이 되기는 했었는데, 요번에 이제 군사대화 재개부터 해가지고 요 내용이 있습니다. 펜타닐 단속 등 합의할 때,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내세웠던 게 뭐가 됐든 펜타닐이 중국에서 지금 계속 넘어온다, 이거를 조금 어필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. 그리고 중국은 당연히 우리 그거 우리 거 아닌데? 근데 이제 보통 그 내용들을 보면은 저기 중국 뭐 알리인가요? 그런 알리바바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대형 홈페이지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뭐 미국으로 좀 넘어온다 뭐 내용들을 좀 있긴 있었어요. 그래서 일단 뭐 펜타닐 단속 등 뭐 합의 내용이 좋게 나올지 모르겠는데, 일단 이런 거 나오고 하면은 이거는 미국 내에서는 엄청 좀 큰 부분이기는 하죠. 그 좀비 도시라던가 통해 가지고. 그래서 이런 거 단속 뉴스 뭐 좀 규제 제재 나오면은 일단 핵심은 사실상 뭐 펜타닐에 대해서 얘가 그냥 이제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대체품인 비마약성 진통제 관련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거거든요. 경보제약은 그 FDA 비마약성 주사제 뭐 그런 게 좀 부각이 됐었고, 진통제, 맥시 제식 FDA 승인 이런 것들 국내 판권 보유 그래가지고 요게 있었고, 텔콘 RF는 비보존 제약에서 예전부터 요거는 좀 제대로 나오고 하면은 좀
좋을 거는 같은데 좀 뭐 아쉬운가 봐요, 효과가.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이전부터 있었던 비마학성 진통제 키워드 임상, 이상 뭐 이런 것들 유효성 확인했는데 좀 좋게 나오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주가가 줄줄줄 흘렀겠죠. 이 비마학성 진통제 시장도 꽤 크더라고요. 엄청 뭐 개발을 제대로 한다면.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 딱 그냥 애초에 이름에 마약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. 근데 그 안 좋은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그만큼 이제 효과가 좋으니까 그러겠죠.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거에 대해서 좀 대체품 비마성 진통제 관련 주들이 좀 부각이 될 수도 있지 않나. 그래서 텔콘이랑 뭐 비보존 제약, 에스텍파마 이런 것들 뭐 지분 같이 엮인 그런 애들이긴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내용 나오는지 그 다음에는 뭐 당연히 중동 지역 전쟁이랑 그리고서 우크라 전쟁 등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올 수는 있어요. 뭐 물론 직접적으로 갖다가 중재를 해준다 뭐 이건 아닐 건데 뭐 시진핑이 중국이 그나마 이제 러시아랑 좀 근접은 해 있죠. 러시아랑 근접해 있고 알게 모르게 이제 뒤에서 많이 지원해 줬을 거예요. 사실상 포지션 그 국가 위치들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유럽주 서방 국가에서 그렇게 고립을 시켰는데 문제 없이 계속 지금 시간이 길어졌잖아요. 그러고 뭐 물론 이제 러시아가 이제 알아서 그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. 뭐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뭐 있을 건 다 있긴 있거든요. 대부분의 땅을 못 써서 그렇지. 근데 일단은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일단은 뭐 좀 중국이 뭐 적극적으로 왔다가 자리 마련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그냥 일단 요 전쟁 뭐 종료에 좀 뭐 동의한다 이 정도는 언급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. 대신 이제 조금 더 강한 그런 멘트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시진핑이 한번 내가 푸틴이랑 얘기해보겠다, 자리 한번 마련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나오는지.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뭐 중동 지역 전쟁은 사실 지금 뭐 엄청 범위가 큰 것도 아니고 국가들이 많이 껴든 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두 개가 있기는 하죠. 근데 그 중에서는 조금은 우크라 전쟁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지. 그래서 좋은 이야기 나오거나 뭐 자리 마련해보겠다, 노력해보겠다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은 중국이 힘쓰고 하면은 좀 재건 휴전에 대해서 휴전 조금 더 이어질 수 이렇게 좀 땡겨올 수 있지 않나? 그러면 거기서 이어지는 게 휴전이 땡겨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휴전 키워드는 결국 재건으로 엮이는 거거든요. 실제로 재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으로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재건 관련해서는 뭐 일단 토목 관련해서 삼부토건, 그 다음에 SY 요번에 SY보다 저 SY 스틸텍이 좀 강했죠. 그래가지고 이건 좀 강하긴 한데 일단은 뭐 SY 스틸텍으로 좀 대장이 바뀌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신 이렇게 정도부터 해서 나머지 재건주들 적당하게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지금 차트로는 좀 낮기는 해요. 뭐 다산 네트워크도 막 정말 밑에 내려와가지고 최근에 뭐 통신 이런 것들 막 끌적끌적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재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좀 키워드 엮이는 애들. 그 다음에 이제 뭐 쌍용건설 통해서 요거 어디 갔냐, 쌍용건설 한 다리 건너 있는 이제 인디F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재건 키워드들.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보복 소비 관련해서는 뭐 좀 좋은 이야기 나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보복 소비 여행 활성화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하는 건데 화장품이죠 사실상 중국에 대해서는. 그래가지고 뭐 보복 소비는 그냥 서브 개념이기는 한데 얘네들 뭐 실적 같은 것들 같이 엮으면서 볼만은 하지 않나. 차트가 워낙 좀 부담은 없기는 해요.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. 그래가지고 요 정도. 그래서 당연히 이제 메인은 기본적으로는 미중 갈등 이어지나, 그럼 갈등이 되면은 이런 히토류랑 흑연 수출 통제 규제 조금은 더 상징성 이어서 붙여주는지, 혹은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결국 중국을 패권 다툼 대상으로 보면서 반도체를 계속 규제를 했는데 이게 풀어주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완화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반도체 종목들 중소 혹은 규제 계속 이어지고 하면은 중국 내에서 뭐 반발로 갔다가 반도체 우리가 들어서 투자한다, 우리가 들어서 키운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금액 얘기 나오고 하면은 이런 중국향 반도체 관련 주들, 그 다음에 이제 뭐 펜타닐, 그 다음에 재건 이런 것들 정도를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해 둘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얘네가 좀 새로운 시장에서 뭐 갑자기 좀 테마 등장한 것도 아니고
있던 거에서 좀 우려먹는 그런 테마들이기는 해요. 그래가지고 뭐 좀 좋은 부분은 아니고, 아무래도 장 마감하거나 그럴 때 좀 뉴스 튀어나오고 하면은 매력적이진 않죠. 아마 갭 두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,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장중에 뭐 튀어나올 수도 있고, 정리를 해두면은 조금은 매매하는데 좀 수월할 수 있지 않나. 자,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, 자, 늦은 밤 저도 이게 좀 지금 10시네요. 벌써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. 다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